안녕하세요. MZ 영끌 성장일기입니다. 오늘은 이번 금리 인하는 악재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금리 인하라는 것이 호재일 때도 있고 악재였을 때도 있었죠. 그리고 또한 금리 인상 또한 악재였을 때도 있고 호재였을 때도 있어요. 이렇듯 주식시장은 관성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 관성이. 그렇기 때문에 예측이 거의, 그러니까 무조건이라는 건 없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확률적으로 높은 경우는 어떤 쪽일까? 확률적으로 높은 경우는 어느 때일까? 그런데 확률적으로 이번 금리 인하는 악재일 수밖에 없다. 그런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참 운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면 이제 저도 22년에 이제 투자를 시작했는데 그때가 이제 빠지는 시기였잖아요. 주식시장이. 그래서 제가 이제 돈을 넣고 거의 1년을 빠졌죠? 제가 기억이 맞나요? 1년, 22년. 그죠? 거의 1년을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왜 빠졌을까를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책도 많이 읽고. 그래서 내린 결론이 저의 나름대로 결론이 있었고. 근데 저는 이제 영상을 보면서 그런 결론을 잘 못 봤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보는 분은 참 운이 좋다. 예, 제 정보를 아낌없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리 인하는 악재일 수밖에 없는 이유. 왜 악재일 수밖에 없냐? 사실 항상 금리 인하를 하면은 이제 폭락이 왔단 말이에요, 주가가.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 소매 판매. 이거는 왜 넣었냐면 이제 미국 경기 전체적인 상황을 알 수 있어요. 자동차를 많이 산다는 건 사람들이 아무래도 경기가 좋다는 거고, 자동차를 안 사면 경기가 나쁘다는 거겠죠. 그리고 나스닥 지수. 이거는 기준금리 연준. 그리고 이거는 실업률이에요. 항상 이제 기준금리가 인하될 때 주가는 떨어졌죠. 코로나 때도 떨어졌어요. 근데 다만 이때도 떨어졌죠. 90년대도.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뉴스에서 이제 말한 희망은 이거예요. 이제 95년도에 이제 금리 인하를 했는데 이때 주가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완화적 금리 인하라 하면서 이제 이때는 0.5bp 내리니까, 근데 이번 0.5 아니 그러니까 0.25를 이때 아마 95년도는 0.25를 내렸어요. 이건 정확히는 표시가 안 되네요. 어쨌든 그래서 뭐 완화적 금리 인하다 해가지고 이러면 주식시장이 오른다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주식시장이 오른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이제 95년도에 금리 인하를 하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는 다 떨어졌었고 주식시장이 금리 인하를 하면. 근데 이때랑, 그러니까 95년도랑 지금 24년도 금리 인하는 다른 게 있어요. 매우 중요하게. 뭘까요? 우선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내린 이유는 이제 물가랑 실업률 그 두 개예요. 그러니까 뭐 중앙은행 그 3대 목표, 뭐 물가 안정, 경기 안정, 금융 안정이 있는데 그냥 경기 안정하고 물가 안정 그 주로 생각. 금융 안정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갑자기 일어나는 건데 뭐 미국 상업용 부동산이 부실하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그거는 잘 모르니까 두 가지만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물가랑 고용인데 고용, 그러니까 물가는 뭐 이제 잡혔고 고용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죠?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금리 인하하면 오를 거라고 희망을 거는 95년도쯤에는 금리를 인하하는데 실업률이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올랐어요. 왜냐? 물가는 이때 아마 물가가 대체로 잡혔었고 실업률 또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금리 인하를 하니까 주식시장이 올랐던 건데, 물론 그 뒤로 인플레이션이 다시 이제 안 잡히면서 다시 금리 올렸지만, 뭐 그로 인해서 또 이제 외환위기가 97년도 우리 한국에 왔었죠. 근데 이번에는 봐봐요.
이게 이렇게 또 이상하네. 이게 실업률이 보라 색깔. 지금 어때요? 추세적으로 약간 올라가는 그 느낌이란 말이죠. 저만 그런가요? 추세적으로 이제 보라 색깔이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실업률이 올라가서 금리를 내리는 상황이면 95년도랑은 확연히 다른 거죠. 그죠? 항상 금리를 내리기 시작할 때는 이제 물가는 잡혔고 고용 안정. 금리 내릴 때는 봐봐요. 이렇게 실업률이 올라가요. 그리고 올라가요. 얘도 올라갔고. 그러니까 우리가 희망을 거는 95년도와 지금은 확연히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면 주가가 평소와 같이 확률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건 제 생각인데, 이 미국의 경기 상황을 보는 이제 제 대표적인 좀 선행 지표가 미국 자동차 소매 지수랑 그 다음에 주택 착공이 있어요. 착공을 많이 한다는 건 아무래도 경기 좋으니까 착공을 많이 하겠죠. 네. 근데 이 지표는 솔직히 봐도 제가 볼 땐 실업률을 우선적으로 보는 게 맞고, 그 자동차 소매랑 이제 착공은 주택 착공은 조금 후순위.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보면 좋냐면, 항상 이제 금리 인하할 때 이제 실업률 올라갔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실업률을 메인으로 보고 두 번째를 2순위를 이제 자동차 소매랑 주택 착공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거 띄우진 않았는데 이때 금리 인하를 할 때 이게 보라색 금리 기준금리예요. 금리 인하를 할 때 실업률이 올라갔다가 이제 올라갔다가 떨어진단 말이죠. 그죠? 어디 있어? 기준금리가 올라갔다가 이제 떨어질 때, 이때 떨어지기 시작할 때 이걸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준금리 내리면서 올라가다가 이게 침체가 끝나면서 이제 실업률이 내려간단 말이죠. 실업률이 내려가기 시작할 때 그때 이제 미국 경기가 좋아지는지를 보기 위해서 미국 소매 자동차랑 주택 착공을 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실업률이 내려가는데 착공하고 자동차 소매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경제는 결국에는 그 주인과 개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경제고, 그러니까 실무 경제고, 개는 이제 주식시장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식도 저평가가 됐고, 미국 경기가 좋아지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주식시장 따라가겠죠. 그러니까 침체를 받고 침체가 끝나고, 그러니까 실업률이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내려가기 시작한 걸 보면 미국 경기가 실제로 좋아진지 확인하기 위해서 소매 지표랑 착공을 봐요. 근데 얘도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베팅하는 겁니다. 주식시장이. 그럼 먹을 확률이 매우 높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한다. 그럼 이제 아마 물가 때문일 거, 물가. 그럼 이때부터 좀 조심을 해야 돼요. 이게 아무리 올라가고 있어도 아까 말했죠. 그 주식시장은 관성이 존재하지 않을 때도 있어. 사라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일시적으로. 근데 이게 언제 사라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는 게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금리 인상은 악재죠. 근데 악재인데 이제 왜 올립니까? 경기가 좋아졌어. 그러니까 이게 귀에 가면 귀걸이, 코에 가면 코걸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빠져도 맞네, 올라도 맞네, 이런 경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주식은 반은 빼는 게 맞다. 근데 다만 이제 이 마이너스 저금리 때 있죠. 그러니까 이제 기준금리가 제로금리일 때 이럴 때는 실업률이 내려가고 이렇게 실무 경제 지표 두 가지 대표적으로 자동차 소매랑 착공이 올라가면 경기가 좋아지는 거니까 아마 이때 물가가 이제 꾸준히 올라가기 시작할 거야. 이때부터는. 왜냐면 경기가 좋아지고 있으니까. 경기가 이제 좋다는 건 인플레이션 심하다는 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풀로 지르는데 이제 기준금리 올리기 시작한다. 이러면은 이제 관성이 존재하다가 없는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떨어져도 맞고 올라도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주식 비중을 좀 줄인다. 안전자산 비중 늘리기 시작한다.
근데 내릴 때도 내릴 때는 근데 경우가 있죠. 내릴 때는 이제 실업률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95년도처럼 기준금리 내릴 때 실업률이 내려가고 있었으면 이거 주식시장 올라가는 호재다. 근데 다만 금리 인하는 금리 인하가 금리 인하할 때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다. 이건 악재야. 악재. 무조건 악재. 다 떨어져. 이때 00년 때 닷컴도 그랬고 08년 때도 그랬고 코로나 때도 그랬고 실업률 이건 뭐 코로나 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지금도 이제 실업률 올라가고 있단 말이야. 이 실업률은 이제 추세가 한번 딱 정해지면 잘 안 잡혀요. 그러니까 변경이 잘 안 돼요. 무조건 이제 완만하게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런단 말이죠. 근데 이 추세가 지금 이제 상향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또한 뭐 제가 2순위로 본다고 말했지만 미국 경기를 뜻하는 지표 두 가지, 소매 자동차랑 이게 빨간색이 소매 자동차예요. 이 추세를 보 추세 떨어지고 있잖아요. 고점 찍고 떨어지고 있고 착공도 떨어지고 있고 그러면은 미국 경기는 점점 둔화되고 있다. 다만 지금까지 뭐 AI 그러니까 투자 그 GDP를 구성하는 요소 네 가지가 있죠. 뭐예요? 투자, 정부 지출, 소비 하나 뭐죠? 순수출. 네 가지잖아요. 순수출, 투자, 정부 지출, 소비. 근데 소비를 뜻하는 미국 경제를 뜻하는 소비가 줄어들고 있죠. 근데 정부 지출은 옐런이 뭐 돈 풀고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그 다음에 순수출도 안 좋아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소비랑 순수출은 안 좋아지고 있는데 정부 지출하고 투자가 늘면서 이제 그거를 미국 경제 지금 땡기고 있는데 투자는 계속 앞으로 유지되기가 힘들죠. 아무래도 금리 인하를 하면 자본 시장으로서의 미국의 가치는 떨어지고 그죠? 그리고 AI 또한 지금 그 버핏 지수 봤을 때 고점 많이 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먹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 그런 점들이 미국 주식시장으로부터 이머징 마켓으로 돈을 이동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투자는 앞으로 계속 유지되기, 그리고 AI 또한 이제는 그 칩을 만들어서 팔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엔비디아처럼 그 엔비디아 칩을 사서 실제로 돈을 벌어줄 수 있는지에서 증명을 해야 돼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인터넷도 처음에 발명됐을 때는 그 돈을 못했어. 돈의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그 퍼가 너무 높아져서 그 사람들이 시장에 기대만큼 돈을 못 벌면서 이제 조정을 받았던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과 비슷할 것이다. 이번에도 지금 너무 그 AI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높기 때문에 당연히 초반 AI 시장은 그만큼의 돈을 벌지 못하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조정이 오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미국 지금 증시를 이끈 두 가지, 정부 지출하고 투자 또한 앞으로 꼬꾸라질 가능성이 높고, 정부 지출 또한 이번에 11월 초에 대선이 끝나면 정부 지출 또한 이제는 우리가 너무 정부 지출이 많다. 국채를 너무 돈을 많이 쓴다. 국채 그 이자 비용에. 분명히 그 대선 끝나면 줄일 거란 말이죠. 지출을. 그러면은 앞으로 미국 경제는 빠른 속도로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당연히 증시도 조정될 것이고, 거기다가 이번 금리 인하 이유가 연준이 지금 미국 경제는 사실 맞는 말이죠. 그렇죠. 지금은 강하죠. 근데 제가 아까 말했죠. 두 가지. 앞으로 대선이 끝나면 정부 지출 또한 줄 거고, 투자 또한 앞으로 AI에 대한 기대치만큼 AI가 돈을 못 벌었을 경우에 대한 실망감 매도 물량이 쏟아질 거고, 그리고 그 금리를 내리면서 미국 그 자본 달러에 대한 그런 선호가 줄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은 강하지만 나중에 안 좋을 것이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금리 인하는 악재다. 과거와 똑같이 흘러갈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위기 때 올라가는 자산이 뭐가 있죠? 달러, 금, 국채가 있죠. 그럼 이걸 사야겠죠. 뭐. 위기 때 올라가는 자산. 이게 기준금리고 이게 달러인데, 기준금리를 내리면
그러니까 하여튼 얘는 볼 필요 없고, 나스닥이 조정을 받으면 달러는 오르고, 그러니까 주가와 나스닥과 달러 지수는 반비례 관계다. 나스닥이 오르면 달러 지수는 떨어지고, 나스닥이 떨어지면 달러 지수는 오른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금리 인하는 악재를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달러, 금, 국채를 사야 된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드릴지 모르겠지만 이상우이고요. 영상이 많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